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HLB가 어제 대비해 가지고 두 가지의 큰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의 큰 재료 중에 어떤 것이 영향을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주가가 요 정도 상승하고 그냥 말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대박도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급하게 지난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 IR 건이 결국 나오면서 이것이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HLB가 수요일 날 아침에 나왔죠. 뭐 담관함 관련해서 적응증 확대권의 재료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상승을 좀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담관함 건에 대한 기사건은 확정돼서 이미 노출이 됐고요. 해외 IR은 우리가 기대를 갖고 가는 거죠. 여기서 외자 유치건이 발생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담가람 건에 대한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어요. 하지만 해외 IR 건에 관련된 그 결과물, 즉 외자 유치, 이거는 아직 노출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건은 일단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지만 이 해외 IR 건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뭐 담가람 건에 대한 얘기는 잘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기존의 것보다 생존기간이 2배 넘게 늘렸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적응증 확대,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대건과 관련해서 큰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시장만 좋았다고 한다면 과거에 주가가 HLB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재료가 나왔다고 한다면 상한가 재료도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안 됐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치료죠. 1차 치료제. 2차나 3차 치료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병용요법 임상 3상 요거 26.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는 거죠. 50%니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진 회장이 역시 주가 관리의 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외 IR 건 발표하면서 이 건, 담관함 건에 대한 이 재료도 동시에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HLB 주가를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기업 설명회 싱가포르하고 홍콩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HLB 주가를 보고 있다 이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지 내려가는 게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담가람 건에 대한 재료도 호재도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시 주가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진 회장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섹, 싱가포르 국부 펀드 이런 쪽에서의 3천억 투자 이런 큰 대물을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벨즈에서 나왔던 그 3천억 투자 유치건에 대한 얘기 기사 요거 제가 어제 보여드렸고요. 그 건에 대한 기대가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가람 건에 대한 호재는 이미 노출됐지만 지금 현재 이 IR 건의 결과물 이거는 아직 노출이 안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 호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기대 호재가 주가를 먼저 끌어당기는 거 잘 아시죠? 노출된 것보다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기대를 더 가져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수급 동향으로 보면 외인이나 기관이 오늘은 양매도를 쳤죠. 외인이나 기관들이 양매도 쳤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전체적인 동향을 볼 때 코스닥이 그 외인들이 코스닥에서 1605억 순매도를 했어요. HLB도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를 보면 코스닥에서 비차익 거래가 1740억이다. 코스닥 쪽에서 지수가 내려갈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외인 기관이 프로그램 매도를 좀 많이 쳤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치면은 주가가 좀 꺾이죠.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지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HLB 자체가 이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고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순매수를 많이 하고 순매도를 적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게 프로그램 순매수. 그죠? 그건 아직 좋아요. 하지만 요 프로그램 매매는 우리가 HLB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단 영향은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HLB의 진짜 궁극적인 중장기 주가 흐름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라는 이 꼬리가 HLB를 흔들 수는 없어요. HLB는 리보캄넬리주맙이라는 신약 승인을 아주 큰 재료를 가지고 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주가 되는 거고 프로그램 매매는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너무 의식할 건 없어. 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은 이 꼬리가 왔다 갔다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 맥락으로만 생각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해외 IR과 관련해서 이제 결과물과 관련한 이제 기사거리가 나중에 이제 등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가를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일단 시장보다 HLB가 강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닥 지수 이 움직임보다는 HLB 개별 종목의 패턴이 좀 더 덜 내리고 더 오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리보캄넬리주맙의 승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나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보는 거고 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리보캄넬리주맙의 승인 여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9월달 재심사 들어가기 전에 8월달에 이에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8월 급등설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기대할 수 있고 지금 벌써 보세요. 적응증 확장권에 대한 재료가 뭐 담관함 해가지고 벌써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적응증 확장 얘기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뭐 에스모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재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9월 달에 미국 금리 인하기 때문에 8월 달에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나쁘지 않다는 거. 이런 점들이 아주 좋잖아요. 또 국내 품목 허가권이라든가 유럽 허가 신청권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IR권에서 나타났던 그 외자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재심사 신청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HLB가 쉽게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IR 자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IR 재료권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자료가 좀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요겁니다, 여러분. 네, 요거 여러분들 또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자, 잠깐만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봅시다. 자, 이 기업 IR 자료입니다. 여기에 항로의 스탁 트렌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진양건 최엄에 나와 있죠. 네, 쭉 한번 보세요. 스킵해서 한번 보시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자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Future Pipeline of HLB Group, HLB 그룹의 퓨처 미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IR 자료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요것도 뭐 비슷합니다. 그죠? 러쉬, 아스트라제네카, 뭐 에자이, 뭐 전부 다 우리가 봤던 자료하고 거의 동일하네요. Mechanism of Action of 뭐 쭉 나와 있고요. 네, 자료 한번 쭉 스킵해서 보세요, 여러분. 자, 요런 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Status of Update After CRL Issue. CRL 이슈 후에 업데이트 상황 해서 요 그림도 여러분들 많이 구경을 하셨을 겁니다. 요것도 IR 재료에 포함이 됐고요. 자, CRL 트렌드 89% 승인 확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돼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건들입니다. 이런 건의 그 IR 자료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요걸 배포하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 자료보다도 그
이야기로 하는 그 보따리에서 또 숨겨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건에 대한 기사가 조만간에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또 국내 언론에서 인용을 해서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하튼 요건에 대한 자료는 말이죠. 제가 그 자료가 또 입수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가장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 HLB라고 꼭 문자 주시면 자 오늘 그 나왔던 IR 자료도 드리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보조 자료들이 이제 바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외신도 있을 거고요. 좀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HLB라고 꼭 문자 주시고 뭐 긴급한 매매 사인 역시 당연히 나가고 이런 걸로 보완을 해야죠. 네, 제가 HLB를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찍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주가는 순간적인 재료로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주가죠. 네, 그래서 이 순간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문자 주셔서 소통하면서 적기의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너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완해서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여하튼 응원 문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면은 저한테 힘이 되고요. HLB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기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패턴이 아닙니다. 예, 그거 생각하시고 지수보다 더 강하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 저평가 성장주입니다. 이전 방송에서는 그 자료가 잘못 나갔죠. 이전 게 나갔는데 자, 요번에 대박주 저평가 성장주 요거 잘 잡으셔가지고 대박 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 올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주식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를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